저는 동물에 비유하면은 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에 저를 비유할 수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는 왜냐하면은 날 수 있는 새잖아요.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잖아요. 근데 닭장 속에서 부화된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죠. 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절벽 끝으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면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를 펴본다면 아 원래 내가 날 수 있었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데 즉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뭐든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힘이 있는데 벼랑 아래로 떨어져 보기 이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절벽 끝에서 나를 단련해라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어떤 벼랑 끝, 절벽 끝으로 가서 나를 떨어뜨려 보는 게 중요하죠. 절벽 끝에서 나를 단련시켜야지. 정말 어떤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는 그 독수리처럼 절벽 끝에서 나를 한번 시험을 해본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수리처럼 모든 인간은 뭐든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어웨이커너, 일깨우는 자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독수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저 또한 제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실현해서 정동원 교수가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한번 주고 싶고 네. 그다음 식물에 비유한다면은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이제 우화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든 이유가 바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인간은 만남으로 자라는데 사랑이 깃든 만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성장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랑이 깃든 만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아는 부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결국 어떤 문제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평생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애정 결핍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았다면 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자아로 성숙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뭐 공황장애 여러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었고 또 그걸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자연현상에 비유하면은 정동진에 뜨는 태양이에요. 저는 정동진 바다 위에 뜨는 태양. 바다가 중요한 이유는 바다는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키거든요.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오염물질이 다 정화가 되어버리죠. 자, 저는 저를 만나는 순간 모든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기를 원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저를 만나 상담하는 순간 바로 다 정화가 되어서 정말 깨끗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비추는 태양은 세상을 전체를 쫙 비추잖아요. 뭐 이 세상 안에 비추지 않는 태양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두운 마음을 확 비춰드리고 싶죠. 어둡고 우울한 이런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춰서 정말 밝은 세상처럼 밝은 마음을 만들어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정동진 바다 위에 뜨는 태양이다. 비슷하죠. 정동진.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주인공에 비유하면은 제가 1번 이상 본 영화가 있는데요. 근데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억울하게 어쨌든 이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그 주인공이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굴을 파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굴을 탈출을 하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唰 이렇게 만세 부르는 장면이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라고 이제 기억하는데 그 영화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고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가두잖아. 현실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죠. 꿈을 꾸지 않죠. 도전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은 저는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희망, 꿈, 비전을 얼마나 강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죠. 그 주인공처럼 20년 동안 굴을 파는 것처럼 우리 20년 동안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저도 20년이 됐거든요. 200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 넘은 22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굴을 파는 것처럼 저도 굴을 파겠죠. 어느 순간에 자유를 맛보겠죠. 첫 만남 심리가족의 NLP 체면 힐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하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스포츠에 비유하면 저는 이제 마라톤은 자기 페이스로 달려야 되거든요. 자기 페이스, 자기 속도, 자기 궤도를 달려야 되거든요. 괜히 남을 따라 흉내내다 보면 빨리 지쳐버리죠. 인생도 마라톤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자기만의 궤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궤도를 쫓아가지 말고 자기만의 궤도를 자기만의 속도로 달렸을 때 완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물론 뭐 힘든 언덕배기도 있을 것이고 좀 잔잔한 그런 내리막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그 산전수전 땅굴전 뭐 이런 걸 다 즐겨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 인물에 비유하면은 앤 슬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앤 슬리반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 위대한 한 사람을 케어해주고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누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앤 슬리반 선생님이 위대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희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앤 슬리반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노래를 비유하면 옛날 노래 중에 이제 그 해 같은 마음이라는 노래에서 해 같은 마음 모를 거예요. 근데 독립투사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죠. 사나이 가는 길 앞에 뭐 지금 말하면은 좋은 일만 있을 거냐 있을 소냐. 자 가로막는 폭풍이 의의 없을 소냐. 뭐 그런 그러면서 눈 위에 나는 새도 발자국을 남기는데 나 또한 죽어서 등불을 남기리라 뭐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어쨌든 이제 그런 노래처럼 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해같이 좀 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준 게 또 NLP라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치유사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깃든 치유사. 그러니까 러빙 힐러. 뭐 NLP 체면의 이런 기법도 사용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힘은 사랑의 힘을 활용한다는 거죠. 사랑,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이 사랑의 힘을 토대로 기술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NLP나 체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또 인간을 완성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우리 한 번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평생 가족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 사랑의 가족 속에 인간은 거듭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환경을 또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전국 시스템이 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랑의 치유사입니다.